자,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 비잔티움에 대해서 할 거예요. 비잔티움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 명칭 사실상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콘스탄티노플리스, 쌤 배웠던 콘스탄티노플로만 끝나서 콘스탄티노플리스 그 콘스탄티노플리스 지역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전의 명칭이 이제 비잔틴이라는 명칭이었다 해요. 비잔틴. 이제 그래서 비잔틴에 있는 애들, 뭐 이런 뜻으로 비잔티움이라고 쓰는데, 사실은 이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 부르냐? 그냥 로마라 불렀어요. 난 로마야. 난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어요, 사실은. 어쨌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해보면 이 로마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크게 세 개 세력이 나온다 했잖아요. 서유럽에서는 프랑크 왕국이 나온다 했죠. 그 다음에 동유럽 쪽에서는 비잔티움, 그 다음에 더 동쪽으로 동쪽으로 좀 더 가면 이슬람이 나온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제 프랑크 왕국 쪽에 이제 중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했으니까 비잔티움을 좀 정리하고 할게요. 시험 문제에서 좀 적게 나오는데요. 최근에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능에서도 좀 나올 만한 여지가 좀 있어요. 소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1000년간의 유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1000년을 유지한다는 건요, 보통의 그들만의 어떤 독특한 제도, 독특한 문화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도 나름대로 독특함이 있는데, 이 지역의 이 나라의 어떤 오늘날 이 나라의 난 후손이다. 이 나라가 우리의 선조들의 국가입니다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역사가 우리가 좀 잊혀졌듯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자, 정치로서는 황제 교황주입니다. 즉 황제가 교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서기권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황제한테 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이 교회한테 있어요. 황제한테 있어요. 그래서 황제 교황주의다. 그래서 이 성상 파괴했던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성상 파괴령을 내렸던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레오 3세라 했잖아요. 레오 3세가 황제입니다. 비잔티움 황제라 했어요. 그래서 황제 레오 3세와 사르마누 대제한테 서유럽 대관을 했던 교황 네오 3세는 좀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죠. 자, 수도는 콘스탄티노플리스, 여기입니다. 여기. 당연히 동서무역의 중심지죠. 당연히 동서무역의 중심지고요. 요 지도 쌤과 같이 좀 보면, 여기 보면 쌤이 로마 시대 때 5개 큰 교회가 있었다 했잖아요. 로마, 콘스탄티노리스 교회, 그 다음에 안티오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있잖아요. 요 바로 옆에 이제 다마스커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지역이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이슬람으로 들어가죠. 이슬람으로 들어가고 살아남은 교회가 2개였는데, 나중에 이 교회들도 어떻게 된다? 분열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6세기 때 드디어 그 유명한 유스탄티누스 황제가 난다. 당연히 비잔티움에서 나올 만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황제 가면 유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스탄티누스 황제가 당연히 나올 만한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이 황제 업종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옛 로마의 영토를 회복한다. 여기 보면 유스타니누스 즉위 즉시의 영토에서 서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죠. 특히 이 중에 좀 쌤 기억해줬으면 하는 왕국이 뭐였어요? 반달 왕국이었죠. 반달족이 세운 반달 왕국, 그걸 누가 정복했다? 유스탄티누스가 정복했다. 그 다음 그 이전에 이제 내려오던 로마법, 로마하면 굉장히 큰 문화유산이 뭔가 로마 법전이잖아요. 로마법이잖아요. 그걸 유스탄누스 법전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하죠. 매우 아름다운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업적을 남겼다.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는 다 외워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요 지도 잘 기억해 두세요. 특히 로마를 다시 회복하기도 했었다. 유스타누스 황제가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 7세기에서 8세기 한번 봅시다. 성상 파괴령이 네오 3세에 있었다. 요거 뭐 이미 얘기했어요. 성상을 숭배하는 건 우상 숭배다. 누구의 영향이라 했어요? 이슬람의 영향이라 했고, 이것 때문에 결국 동서교회의 어떤 걸로 갑니다. 동서교회가 이미 이때 분열되기 시작을 했고, 언젠가 1054년에 있었던 동서교회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서로가 서로 인정한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서로가 서로 인정 안 하다가 그때 가서 서로 인정한 거에 불과하지 그 전에 이미 나누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유스타티누스 황제 사후에 이 비잔티움에 나타나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있죠. 요 별표 하나 쳐놔야 됩니다. 군관 구제입니다. 군관 주제가 아니고 군관 구제하고 둔전병제가 있어요. 군관 구제하고요. 둔전병제가 있는데 이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군인들, 장군들한테 그 지역을 파견을 해서 거기에 이제 사령관 임명한, 그러니까 장군의 사령관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다 부여해서 자치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오스만 제국 저번에 배웠잖아요. 오스만 제국 때 뭐가 있어요? 티마르제가 있었죠. 티마르제 기억해야 됩니다. 오스만 제국에 티마르제 있었잖아요. 군사 봉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나라 말기에 절도사 같은 것도 있어요. 당나라 말기에 절도사. 이런 당나라 말기에 절도사 같은 거와 비슷하게 군광구제라는 게 이 나라에도 있었구나. 이렇게 알면 여러분 좋습니다. 알겠죠? 됐죠? 그렇게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 둔정병제는 뭐냐?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 땅을 줘요. 땅을 주고 그 백성들이 병사력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 뭐죠? 당나라 때 균전제하고 부병제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땅 줄 테니까 대신에 균전제, 부병제. 내가 너한테 뭐 줄 테니까 땅 줄 테니까 너 대신에 군사해 하는 땅 줄 테니까 군사해라 하는 군전제와 부병제가 있었어요. 요런 게 이제 둔전병제하고 좀 비슷한 거거든요. 요런 것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일단 자치권을 줘서 스스로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자율성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막는 거고 또 한 가지 둔전병제는 뭡니까? 그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땅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충성심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9세기에 들어가면 미안해요. 9세기에 들어가면 이슬람이 분열되죠. 자, 생각해봐요. 760년이죠. 760년 기억나요? 760년에 뭐가 들었습니까? 쏘리. 아이고, 왜 이랬고, 쌤이. 750년이죠. 750년에 아바스 왕조가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 아바스 왕조가 한 100년 정도만 중앙 집권이 거의 가능했고, 그러니까 850년 정도까지 있죠. 그때까지만 가능했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왕조가 들어선다 했죠. 뭐 부하리 왕조라든지 또는 셀주크 투르크라든지 이런 여러 왕조가 등장한다 했어요. 이런 왕조들이 등장하면서 아바스 왕조 밑에서 아바스 왕조가 사실상 어떻게 된다? 그냥 뭐 유명무실한 존재가 된다고 쌤이 얘기했죠. 그렇게 분열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일시적으로 부흥하면서 이제 귀족 세력들이 성장하는데 그러면서 그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귀족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붕괴가 되냐? 둔전병제가 붕괴가 돼요. 마치 당나라 중기 이후에 그 부병제와 균전제가 그 붕괴된 과정과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제국이 붕괴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요. 이게 좀 알고두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빈부격차 심합니다. 농민들이 땅을 뺏기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빈자가 되겠죠. 그리고 귀족들은 그 땅을 점점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럼 빈부격차 커지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서 싸울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아니 저 나라가 나를 이렇게 가난하고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주는데 내가 저 나라를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나? 없죠. 대신 이제 국가나 귀족은 돈이 많아지겠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용병 대과 쓰겠죠. 문제는 그 용병에게 어떠한 이상의 충성심을 요구할 수가 없죠. 오히려 또 그 용병들이 어떻게 됩니까? 황제나 왕들에게 도전해서 왕권이 오히려 더 어떻게 되는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 비잔티움이 마지막에 망할 때 거의 농민들이 비잔티움에 의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심지어 콘스탄티노플리스에 있는 시민들마저도 비잔티움에 싸우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빈부격차죠. 여러분 고려가 멸망한 것도 뭐예요? 생각해보면 고려가 멸망한 것도 농장이 커지니까 농장이 커지면서 권문세족의 힘이 점점 세지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울 만한 백성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없어지니까 약해지는 거죠.
그거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11세기에 우리 이제 투르크족들이 들어오잖아요. 투르크족들이 들어와서 셀주크 투르크를 성립하죠. 셀주크 투르크를 성립해서 요 지역 기억나요? 요 지역 이름, 요 지역? 요 지역이 뭐죠? 아나톨리아 지역이죠.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셀주크 투르크하고 싸우게 되고, 셀주크 투르크가 드디어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순례 오는 거 좀 방해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이제 서유럽을 이용하면 잘 되겠어. 왜냐면 이 당시 서유럽에서는 그레고리 7세 이후에 서인군 투쟁 이후에 종교적 부흥이 조금 일어난다 했었어요. 그 부흥을 막 일어나는데 쟤들한테 얘기하면 잘 먹힐 것 같아 라고 해서 서유럽을 요청을 했고, 이때부터 십자군 논쟁이 오죠. 근데 이건 굉장히 큰 뭡니까? 미스예요. 굉장히 큰 뭐예요? 미스죠, 미스. 굉장히 큰 실수예요. 왜냐? 13세기 4차 십자군 전쟁 때 이때 그 교황이 누구냐?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노켄티우스 3세요. 이노켄티우스 3세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 전 유럽에 막 하니까 전 유럽에서 다 같이 갈 것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한테 얘들 옮겨줄 배를 좀 만들어 달라 하면서 이제 만들어주면 내가 나중에 얘들한테 돈 걷어 줄게 이렇게 됐는데, 시큰이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안 오는 거야. 그만큼 안 오니까 그 오는 사람들한테 거두기란 돈이 또 그만큼 안 되죠. 근데 베네치아 상인들은 배 만들어서 그 옮겨주기로 했는데 벌써 배 만들고 있는데 그 돈을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뭐라 했냐? 야, 너 그럴 것 같은 콘스탄티노플 함락해서 그 돈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확보하려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 심지어 거기에다 제국도 만들어요. 아니, 콘스탄티노플이 수도였던 비잔티움 황제는 어떻게 해요? 콘스탄티노플 밖에 있어야죠. 밖에서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돌리는데 또 시간이 또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힘이 어떻게 돼요?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15세기에 누구의 공격? 그 유명한 오스만 제국의 공격으로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되게 됩니다. 참 어쨌든 간 이 나라는 1000년이 갔어요. 15세기까지 1000년이 간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한테 관심이 덜하다고 해서, 우리의 관심이 적다고 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관심 가지지 않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세계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한 번쯤 비잔티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또 나중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또 대학 가고 또 여유가 생겼을 때, 지금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그러니까 저 오스만 제국이 공격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탄불로 바뀌잖아요. 그 이스탄불 지역으로 한번 우리가 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여행을 갔을 때 이 역사를 안다면 좀 더 그 지역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터키 사람들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하고 그 이슬람에 대한 신앙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터키 사람들 아무래도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좀 적게 받았겠죠. 그들이 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비잔티움의 가장 중요한 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요거 꼭 알아두고 꼭 외워두고요. 그 다음에 뭐 십자군 나중에 다시 한번 하면 되니까요. 꼭 알아두고 군광부자하고 둔전병제 요 두 가지는 꼭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